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운영 기준이 2023년도 6월 30일부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서울시 시청 보도자료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따른 댓글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이걸 좀 유예시켜달라, 이렇게 2024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놓고 어떻게 유예 기간도 없이 이렇게 나왔나 라고 하는 그러한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나오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운영 기준이고요. 이거는 뭐 다들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역세권 내에서 이게 이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또 우리 청년주택 신혼부부들에 공급하고 또 50%는 우리 조합원한테 줘서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제도로 만들어진 사업이었죠. 그래서 참 호응들이 많고 준비들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자, 이 용적률 체계죠. 이게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죠. 그러니까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은 안 오는데, 자, 이게 주거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포함해서 3종 준주거지역을 변경원의 준주거로 바꿔주죠. 그래서 비중심지는 500% 이내, 중심지 같은 경우는 700% 이내로다 이렇게 용적률을 적용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짠다는 얘기고요. 네, 다음에 이제 정비 계획입니다. 정비 계획은 또 지구 단위 계획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은 나눠지고요. 또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준주거로 해주고 또 법정 상한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주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중심지 역세권 중 지역 중심 이상 및 승강장 간격 250m 이내 700%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라서 굉장히 호응들이 컸었죠. 다 기대들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게 아무런 유예 기간도 없이 이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지침이 운영이 변경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몰고 옵니다. 파장을. 자, 개정 이전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 면적, 대상지 면적이 최소 3,000제곱미터 이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면적이 없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뭘로 바뀌었느냐, 모두 충족하여야 된다 해서 대상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기존의 사업은 이거였지 않습니까? 9만 제곱미터가 되든 12만이 되든 상관이 없는데, 자, 우리 가로가 100m, 세로가 200m. 자, 이게 이제 그러면 6,000평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한다는 얘기죠. 요 규모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그런 이제 소규모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해당된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 범위가 감소됐다는 것도 하나의 큰 충격이고요. 자, 두 번에 또 사전 검토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 검토는 입안 제한 전 다음 각호의 동의율 이상 확보하여야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지구 단위가 이제 지구 단위는 이제 도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법위의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원에 보면 주거 2종, 주거 3종 이렇게 따라서 거기에 따른 법을 저축해 봤는데, 지구 단위가 이제 이게 지정이 되면은 그 법은 이제 위에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지정 동의에 따른 토지 면적은 이제 지역 주택 조합은 토지 사용권 안에 50% 이상이면 된다. 자, 정비 계획 같은 경우에 뭐가 달라졌냐? 정비계획 입안 제한 동의에 따른 토지 소유자 5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토지 면적이 40% 이상이 됩니다. 자, 똑같은 50% 동의를 받더라도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에 갖고 계신 분들은 토지 면적의 40%를 가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동의하기 전에는 사실 힘들죠.
보통 뭐 다세대 갖고 계신 지분을 해서 이 국공유지 제한 40% 순수하게 이걸 받으려고 그러면 아마 동의율이 70% 정도 나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또 힘든데 또 하나 더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뭐냐면요,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대지, 토지 등 소유자 이겁니다. 또 3분의 2 이상이 이걸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20m 도로에 접한다는 거는 위치가 좋은 곳이죠. 여기는 뭐 보통 준주거 아니면 뭐 최하 주거 3종인데 여기는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은 재개발 사업에 동의를 거의 안 하시는 편이죠. 왜냐하면 내가 수익성 건물을 갖고 있는데 왜 내가 재개발을 해? 라고 해서 반대가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분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뭐 시에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 사업은 안 하겠다, 접겠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다가 이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시행일자, 시행 이제 경과 구정이 됩니다. 자, 이 시행일자는 이제 이게 시행일부터 기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월 30일이야 이게 이제 기침 운영이 됐는데 이게 7월 1일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청을 했으면은 종전 규정, 이후에 했으면은 이제 이후에 그걸 적용을 받아야 되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업 자체가 이제 힘들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대규모로다 이렇게 이제 사업 준비들을 하니까 뭐 제가 알기로도 뭐 최하 뭐 9만 뭐 13만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신정 역세권 그 시프트 사업지도 뭐 13만이 훨씬 넘는 한 뭐 4만 평 이상의 그 사업 제한에 대해서 위반전이 되어 있는데요.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상당히 기대들도 많이 했고, 또 이런 그 이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기대도 많이 거뒀는데, 기대를 했었는데 참 이게 이렇게 되물어서 참 거기에 따른 충격이 이제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보면은 어떻게 유예 기간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느냐,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건 뭐 다른 나라 얘기 같다, 이런 댓글들이 나오는 게 저도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또 이게 또 달라지는 게 뭐냐면, 또 기존에 했던 데, 그러니까 신정 역세권이라든가 뭐 면목 역세권 이런 데는 사업 제한이 제출이 됐고 위반 제한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참 이게 일의 일비가 참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개정사항을 이제 축소를 한다면 이제 최대 면적이 이제 범위가 축소가 됐다. 이게 먼저 최소는 있었는데 최대가 이제 2만 제곱미터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대형은 이제 못하고 가로수 정비 사업이나 모아타운 아니면 뭐 지구 단위로 간다 그러면 뭐 지역 주택 조합은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도 요건이 이게 또 많이 변경이 됐죠. 자, 기존에 30년 이상 된 건물이 30%가 이게 또 60%가 이게 배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가로해서 여기에 신축 비율이 15% 이상이면 또 제외하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여기 어떤 사업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정당하게 또 건축업자들이 가서 신축을 했는데, 그런 신축 비율이 전체 면적의 15%가 넘어간다면 제외를 하겠다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리 권리산정 기준을 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이게 또 이해도 되는데, 또 이런 게 또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전 검토 제도가 또 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가장 진짜 힘든 게, 자, 20m 도로에 접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라. 이거는 뭐 진짜 제가 장담하건데 뭐 진짜 이거는 3분의 2 이상 받기가 진짜 힘들죠.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조합 설립 동의율이 75%가 되면 이분들이 25%는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참
천당과 지옥으로 오간 기분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또 간단히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